저희들은 이 작은 창고에서 계란과 감자를 보관하던 시절부터 창고직이었나이다. 여기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보냈다 라는 뜻이고, 그 오랜 나날 저희들의 성실함을 단 한마디 칭찬하여 주시지 않았어도 기쁘고 즐거웠으나 이제 저희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면 그 괴로움은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잘못을 분명 알고 계신다는 답장을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이 답장은 바로 질책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항의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라는 그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답장만이 저희 창고지기들의 소원이옵니다. 자항 편지를 쓰고 나서 석유등을 끈다. 새벽이 되자 트럭 운전사는 다링을 트럭에 태우고 부녀지간이죠. 창고에 온다. 다링은 기임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이고 트럭 운전사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이죠. 자항이 상자를 나르는 동안 트럭 운전사는 기임에게 창고지기를 그만두고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설득한다. 고민하던 기임이 다링과 이야기하는 동안 자항은 트럭 운전사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며 언쟁을 벌인다. 언쟁을 벌인다 라니까 이 편지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그거는 편지를 보내는 일이고. 제발 보내야 해요. 아주 간절하죠.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전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이게 트럭 운전사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일만 한다. 그리고 그것만 알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서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둘 뿐이라고.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여기까지만 딱 놓고 일단 보면, 그러니까 자항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창고가 있고 그리고 트럭 운전사가 있고 트럭 운전사가 외눈깔을 만나고 그리고 창고로 오기 전에는 이 트럭 운전사가 딸기코를 만나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트럭 운전사가 여기 있고 딸기코가 여기 있고 외눈깔이 여기 있고 요 둘 여기 이제 창고가 있고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트럭 운전사인 거죠.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하듯이 노름꾼이 트럭 운전사죠.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다른 말로 하면 익명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일단 여기서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익명성은 산업사회 혹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이고 부분적인 관계만 맺는다. 그래서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이인 겁니다. 현대사회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외성과 더불어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자항의 순진함과 무지함을 알려줍니다.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건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관객들이 모를까봐. 바로 그겁니다. 그럴듯해요.
이 외눈깔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주인이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항의 생각이죠.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큰 착각이라고.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요렇게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고 다시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건 여기서 종결되고 얘는 여기서 종결되고 얘는 다시 한번 가고 요렇게 다시 한번 나눠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은 그럼 있느냐? 주인이 있겠습니까? 이거 모나미 볼펜을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꼭지만 만드는 사람, 대롱 만드는 사람, 머리 만드는 사람, 볼펜 심 만드는 사람, 스프링 만드는 사람, 포장지 만드는 사람, 포장 박스 만드는 사람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포장 박스에 볼펜을 완제품을 넣는 사람은 그러면 전체를 다 보느냐? 이것만 보는 거죠. 이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나미 회장은 이걸 가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죠. 이재용이 반도체 만드는 거 보고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비싼 소파에 누워 있겠죠. 아무도 전 과정을 알 수는 없다. 그런 의미를 지금 운전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이게 바로 현대사회, 특징인데,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자 혹은 산업 구조의 특징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장도, 주인도, 관리자도 없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엉뚱하게 바뀐 부품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이 산업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과대 평가가 있는 겁니다.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기계가 뭔데?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하고 다링이 외치고. 무슨 기계라고?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어떤 건 행복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누구를 죽인다고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다링의 횡설수설이 의미하는 건 자신이 하는 일의 실체를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작가의 현대사회와 현대사회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현대사회에 뭔가를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작가의식, 시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어쨌든 상자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에 폭탄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완성품이 나쁜 것이라면 상자가 바꿔진 것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그 실수는 좋은 것이다. 반대는 반대겠죠.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뭘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항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이거는 의사도 의지도 자항의 뜻도 모두 무시하고 묵살하는 겁니다. 여봐, 자넨 배짱이 너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고 하는 것이 창고 밖에서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쁜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항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이 편지는 책임이었고 책임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책임한 세상,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고. 현실적인 성격인 거죠.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근데 장은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서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제목 있고 내용 있고 이렇게 해서 짠짠짠 해서 여기 각각 사인이 들어가고, 이거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거 마지막 사인의 주인은 주인일 테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서류는 이 일의 과정과 실체를 알 수 있는 단서다 라고 본 겁니다. 이것도 순진한 거죠.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지, 장은 바보다라는 거죠. 운전사는 서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이거는 서류는 실체적 진실을 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굼벵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 와서 상자들이나 옮겨. 왜 굼벵이 양반이라고 하냐면 자암인데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편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암과 트럭 운전사, 핸드카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 밑에 낡은 트렁크를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이불을 개고 물건을 챙기는 것, 떠날 결심을 한 겁니다. 달인,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결정을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트렁크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달인의 성격 나오죠. 탐욕. 다시 꺼내놓으며, 아니야, 절반만 내 것인걸 배려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있죠. 가져가자 라고. 창고 안으로 자항과 운전사가 들어옵니다. 우린 트럭의 상자들을 다 옮겼어. 운전사와 자항이고, 너희들은 기임과 달인입니다. 짐도 안 싸고 뭐랬지? 짐이라니?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임이 떠날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고?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미안해. 떠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두 번째 마음.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창고직이었어. 평생 창고직이었다.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줬지. 세 번째 마음입니다. 날 미워했으면서 뭘.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붙잡는 거죠. 제발 가지 마라.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없잖아. 잘못한 게 없잖아. 왜 떠나려는 거니?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다 놓아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들고 나와. 노쇠국자로 소리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봐요. 얘네들이 지금 그만하려고 하는 건, 그만하라고 사실 하면 안 되죠.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다링은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뭐가 이해타산이 맞는지가 중요한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나리오나 희곡이나 단편소설처럼 이렇게 스토리 자체의 시간이 짧은 이런 매체, 이런 장르에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었죠.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모든 대사와 행동은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다링의 성격은 탐욕이었죠. 탐욕.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성격들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항의 포옹을 풀며, 나는 네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줘. 이것도 자항이지만 이건 친근감이 있는 표현이죠.
아니야,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애정이 있습니다.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혼자 외로워할 장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봐. 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이게 기임에게 줄 선물인 거죠. 선물은 마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근사한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마찬가지로 탐욕스럽죠. 속물적입니다. 안 돼. 손대지 마. 배려죠. 가져가요. 이건 뭐죠? 북어대가리죠. 북어대가리. 제목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장국의 재료이자 술 마신 기임을 위한 자항의 애정과 배려이자 해장국을 먹으면서 나누었던 시간들이겠죠. 추억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북어대가리.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다링에게 한 말입니다. 끓여달라는 얘기겠죠. 혹은 끓여 먹거나 상자를 열어서 북어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항에게 준다. 그냥 북어대가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추억의 반쪽을 주는 거죠. 난 너에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생각이 날 거야.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그래서 북어대가리를 곁에 두고 보라는 것은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그래서 자항도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잊지 않으련다. 라는 그런 감정의 교환이다. 창고 밖에서 기임을 제작하는 트럭에 경음기가 울린다. 효과음입니다. 외부 효과음. 무대 밖에서 나는 소리인 거죠. 다리는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아버지가 재촉해요. 어서 들고 나가요. 그럼 잘 있어. 잘가. 점점점 미련이죠. 물론 가서 행복해. 작별하고 있어요. 미련도 있다는 거죠. 기름과 달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항은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기임에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창고 앞 상자들은 어쩔 거야? 이것도 무대 밖이죠. 지금 무대 위에서는 자항이 북어대가리를 놓고 기임을 바라보고 있고 무대 밖에서는 기임과 달인과 트럭 운전사가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동시 상황으로 펼쳐지는데 둘 다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소리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안에 옮겨주고 갈까? 마지막 배려를 하고 있네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마지막 배려입니다.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사와 다링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아주 행복한 한 거예요.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장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요거 행동을 통한 심리 묘사입니다. 행동은 언제나 심리 묘사를 해주죠. 이 심리 묘사는 상실감이기도 하고 허탈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혼란함이기도 하겠죠. 혼자 사는. 그래서 늙고 허약해져 버린 겁니다. 북어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요거 앞으로 대사에서 나오지만 동일시하는 물건입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몸은 없어지고 머리만 남았다. 생각은 많지만 쓸모있는 것들은 실체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쓸쓸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보렴. 내 눈엔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갑자기 회상하기 시작하네요.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왔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창고 속에서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창고 밖은 여전히 창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고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자기가 아는 세상과는, 자기가 생각한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책임한 세상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장은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떠난다는 선택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창고 밖 세상이 모두 전부였다. 창고 안 세상이 전부다. 세상은 모두 창고다라고 생각했던 생각. 그래서 떠나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 내가 하는 일이 최소한 어떤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이 모두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회의, 의심이 든 거죠.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식탁에 내려놓는다.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이거 마음을 다 잡은 거죠.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으로 세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핸드카에 실린 상자와 서류를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뭡니까? 자신의 회의와 의심을 묻어버린 거죠. 요거 독백인데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방백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독백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이 독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은 이미 훼손됐습니다. 자신의 삶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의심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 근데 훼손된 삶이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혹은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불안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훼손된 삶이라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것마저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 남을 건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외와 익명성이 가득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말입니다. 자항 느릿느릿하게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항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암전은 무대를 어둡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막 하고 이렇게 이강백의 북어 대가리가 끝이 났습니다.